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러 돌아왔습니다. 네, 챗 GPT라는 요즘에 아주 유명한 예전으로 생각하면 심심이 같은 같이 말해주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요게 핫해진 지가 조금 됐어요. 조금 작년 12월 말쯤부터 해서 갑자기 확 올라왔는데, 챗 GPT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이랑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유튜브나 뭐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조금은 더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을 한 번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음, 일단은 챗GPT라는 게 뭔지는 봐야 되니까 챗G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챗GPT를 가지고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력들이 남기 때문에 뭐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살짝 보면 뭐 이런 간단한 질문들, 뭐 산수 공식들,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라고 하는 뭐 이런 느려졌을 경우에 뭐 이런 프로그램이 느려졌을 때 뭐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포모피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디자인 패턴은 만들 수 있냐 PPT로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ES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개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봤고요. 이 개발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답은 해줬고요. 이걸 가지고 결과를 리턴 시켜봤을 때 정상적인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어요. 네, 살짝은 아쉬운 구간이고요. 로그 스태치라는 놈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물어봤고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봤는데 얘의 대답은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감성적인 부분은 대체할 수 없다. 창의력은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요즘 실적은 대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쿼리도 한번 물어보. 제기 쿼리를 어떻게 쓰냐. 뭐 그냥 진짜 심심이처럼 막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면 대답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걸로 영어 공부 같은 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답을 잘 해주다 보니. 대화형이잖아요. 채팅하듯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보면은 스마트 스피커 처음 나왔을 때 했던 것처럼 뭐 오늘 날씨 알려줘 뭐 노래 괜찮은 거 틀어줘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조금은 더 딥하게 재밌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 챗 GPT라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채팅이고요. 채팅 어플이고 그 이전에 GPT라는 놈이 있겠죠. GPT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뭐 이렇게 나오는데 키워드가 결국에는 생성, 사전 학습, 변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뭔 소리냐? 라고 하면 뭔가 사전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이겠죠. 딥러닝을 통해서 뭔가 언어 형태를 변환하겠다. 들어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언어 형태로 변환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형태 정도 될 것 같아요. 오픈 AI사라고 하는 이건 누가 봐도 오픈 AI, 오픈 AI. AI에 대한 그 오픈 플랫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픈 API 얼마 전에 했던 오픈 API 같은 느낌으로 무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AI로 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무료로. 근데 이 AI 딥러닝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 왜 잘못 들어갔네? 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2019년에 영리 기업으로 바꿨습니다. 유지가 안 돼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버 비용, 하드웨어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연산할 때 드는 결국에는 이
엄청난 데이터 연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뭔가 좀 더 우리 뭐 나사든 뭐든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영리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그걸 보고 이거 돈 좀 되겠네 싶어가지고 투자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에는 영리 기업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이 들러붙은 상황에서 얘네들이 돈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쓸 거냐라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모델 발전 상황을 찍어놨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따왔습니다. 이거 링크 걸어놨으니까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하니까 돈이 되는 사이트, 이 얘를 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죠. GPT 모델은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를 지났고 지금 3.5세대를 진행 중이다. 3.5세대가 돼서 쓸만해지고 있다. 뭐 쓸만해지고 있다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긴 한데 요즘에 상황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온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적으로. 뭐 레이어도 우리 딥러닝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계층별로 해서 쭉 계속 습득을 하잖아요. 계층이 엄청 늘어났다. 원래 보면은 제곱수나 뭐 이렇게만 늘어나도 한 두 번, 세 번만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96개 계층까지도 늘어났고, 음, 우리 뭔가 데이터를 던질 때 파라메타 당연히 보낼 거잖아요. 이 파라메타 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오는 부분도 조금 바뀌었다 라고 하고 디멘션도 뭔가 수치들이 바뀌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AI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막 되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치, 뭐 뻥튀기가 엄청 됐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T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그 GPT 모델을 가지고 채팅 어플을 만들었어요. 채팅 어플을 만들었고요. 가장 근래 홍보가 됐던 게 뭐냐면은 최단기 사용자 100만이 넘었다. 넷플릭스는 3년 반, 트위터는 2년, 페이스북은 10개월, 인스타그램은 2달. 얘는 딱 5일 만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았다는 소리고요. 뭐 홍보도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얘는 GPT 3.5세대, 지금 3세대에서 3.5세대로 넘어갔겠죠. 3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채팅 봇입니다. 챗봇이에요, 챗봇. 심심이죠, 심심이. 심심이랑 얘랑 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심심이가 좀 쫄리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챗봇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이슈가 된 사유가 기존에도 1세대, 2세대 챗봇이나 뭐 이런 거 계속 했을 거잖아요. 근데 3세대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뭐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자연스러워졌다. 그거에 대한 기반은 파라메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계속 했으니까 이제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다가 이 챗봇을 넣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글에는 키워드 단위로 계속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빙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챗봇이랑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글과 검색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대한 파일을 뺏어 먹겠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약간 톡톡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대화들을 적어놨습니다. 샘 알트만이라고 오픈 AI CEO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답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의 답변을 내놓는데 한 자릿수 센트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서버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유료화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사이트 이거 뭐지 비워놨네. 어디 사이트에서 추정을 한 근사치예요. 금액치예요.
그래서 챗GPT의 서비스 운영 비용은 일일당 10만 달러, 월간 300만 달러. 300만 달러는 감이 안 오는데 이거 환산하니까 37억 원 정도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거 보면은 뭐 통합 비용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뭐 이거보다는 좀 적게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추정치로 예상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안 내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음, 온라인 미디어인 세마포 쪽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세대쯤에 4세대 금방 온다 그랬어요. 2월달 정도, 2월, 지금 2월이니까 한 3월달, 4월달 안쪽에 들어가겠죠. 오픈 AI의 텍스트 생성 기술, 결국엔 GPT 모델이 되겠죠. 을 통해서 빙의 통합 검색 엔진이 구글과의 경쟁이 메인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빙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챗GPT 사이트에 보면 업그레이드 플러스 2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화 모델이 이미 올라왔어요. 이거 PPT를 만들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용만 들고 있다가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무료 버전을 쓰고 있으니 지금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었고요. 계획이니까 20달러 기준으로 월간 나간다고 합니다.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무료 모델은 수요가 적을 때는 느리다. 안 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응답도 느릴 거고 지금 스탠다드 리스판스 스피드라고 돼 있는데 표준이 아니고요. 뭐 지금이 표준이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표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료 모델이 표준이고 표준 자기네들이 말하는 표준이 이거보다 느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규 모델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결국엔 최신 버전은 안 넣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말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붐비는 시간대나 뭐 사람들이 많을 때는 계속 끊어가지고 접속을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접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이 엄청 느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처럼 원하는 대답을 얻기도 쉽지 않을 테고 결국에 유료 모델로 넘길 수 있는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유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 지금처럼 쓸 수 있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이게 지금보다 빠르다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이 빠른 속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간 속도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느린 모델이 하나 나오고 지금보다 더 빠른 모델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신 기능을 먼저 넣겠다 정도인데 이거는 뭐 베타 테스트 정도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냐 안 좋냐? 뭐 이렇게 떠나면 살짝은 애매한 느낌이고요. 유료 모델을 추가를 한다. 이제 무료는 아닐 것이다. 와 무료 모델은 지금처럼 쓰고 지금보다 더 나은 버전이 나올 것이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건지는 나와 봐야 알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키워드 검색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잡아먹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지금 보면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개발자 사이트 쪽에는 코더들은 다 없어질 거다. 약간 AI 예전에 했던 것처럼 AI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챗봇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물어봤어요. 네가 코드를 짜면 개발자들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상투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결론은 이해력과 창의력을 대체할 수 없으니 개발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이해력을 필요하고 자신만의 영역이 있을 거다. 그래서 AI는 니네들의 영역을 해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요새 게시판이나 이런 거 많이 봤을 때 디자인 쪽 영역은 많이 빠졌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배경 삽화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은 이미
AI 쪽이 더 창의적인 구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색감 리터치 정도만 들어가고 이미지 합성 정도만 사람만 본인의 캐릭터로 바꾸던 뭐 이런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들은 AI 쪽에 요청을 하면 훨씬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전망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기 앞쪽에 1번부터 3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인터넷이나 구글링 그 다음에 챗봇 같은 거 당연히 이렇게 여기저기서 뒤져서 어느 정도는 정확한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조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생각이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에요. 그냥 챗봇, 자율주행, 디자인 등 뭐 이제 다 쓰고 있죠. 결국에는 다 들어갈 거고요. 이 AI 산업이라는 구간이 다 들어갈 거고 이 AI가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뭔 얘기가 나왔냐면 공장 노동자들, 그 다음에 뭐 단순 반복자들, 예를 들어서 도색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의 자리를 AI 로봇들이 다 알아서 다 할 거다. 그래서 이쪽이 다 털려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로봇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 단가가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가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순 노동 인력들 같은 경우는 로봇 같은 하드웨어 비용,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과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더 낮은 금액 아니면은 이 로봇 초기 비용을 등록하기 힘든 이쪽 같은 경우는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 노동 인력은 생각보다 많이 안 털려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상위 인력들 이제 앞으로 눈에 좀 더 보이죠. 상위 인력이나 창의적인 부분들 뭐 이쪽이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니 보니까 금액 책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안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비용과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빨리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요새 AI로 그림 그려주는 부분들 보면 기존에 그림을 막 그리려고 하다가 AI 쪽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잘 그리는 상태가 돼서 AI가 그림을 그려준 부분들을 리터칭해주는, 수정해주는 뭐 이 정도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파이, 창의적인 부분,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 의사결정도 당연히 AI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없을 것이고, 많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제외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대체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 노동 인력 같은 경우가 좀 더 교체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비용과 싸워야 되니. 하드웨어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요새 많이 들어가는 게 키오스크는 당연히 그렇긴 한데 키오스크는 초기 비용이 별로 안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서빙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얘를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고장이 났을 경우. 차량 구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로 봤을 때 아니면 초기에 구매를 할 수도 있으나 얘들 비용이 단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이랑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냐라는 거고요. 요새 그림 그려주는 AI 이런 것들 되게 많죠. 소설도 써준다 그러고요. 뭐 논문도 써준다 그러고 대학교 과제도 한다 그러고 음악도 만들어 준다 그러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챗 GPT의 등장으로 조금 더 대화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더 가속화되는 느낌이다. 갑자기 이슈가 확 되고 있죠. 그리고 4세대도 곧이어 나온다고 하니 뭐 금방 올라갈 것 같다. 하지만 이슈는 비용이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제일 큰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얘네들을 유지하는데 아니면 얘네들에 대한 딥러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적인 이슈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덕적인 문제, 저작권 문제 등이 나오겠죠. 그림 같은 경우도 AI가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학습에 대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 모방이다 정도가 될 텐데 저작권은 안 들고 있단 말이죠. 뭘 학습해서 만들었는지 알고 있다 치더라도 그 AI로 작업한 사람은 누구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얘네들은 당연히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 지금 이슈 같은 AI 이미지 같은 경우도 사람 손이 6개다 막 이런데 사람 손이 5개다 라는 거를 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육을 하면 될 텐데 이 도덕적인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사람이 배우는 거니 당연히 배우면 되겠지만 뭐 인지 능력이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능력일 테니 조금은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이런 것도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처음에 한번 완전 이슈가 돼서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려고 하나 뭔가 어둠의 루트나 뭐 이런 거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아름아름으로 아니면 영화계나 뭐 광고계 뭐 이런 쪽에서만 주로 쓰고 있죠. 어, 살짝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도의적이나 감성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과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 AI가 이런 것도 사람인 척하고 구분이 안 가는 수준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알지만 학습된 내용 기반으로 도의적인 느낌으로 학습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은 많이 드는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GPT라고 하는 이런 어, 챗봇을 지금은 재밌게 쓰고 있으나 재밌게 쓸 수 있는 수준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적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 요즘 시기입니다. 어차피 적용은 될 거고요. 금액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발전은 계속 될 거고요.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아까 말했듯이 검색 엔진에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면 좀 더 아름아름으로 파고들겠죠.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구글에 질문하는 게 불편한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뭐가 있을까? 나는 스릴러 같은 거 좋아하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는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직업 파이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으나 디자인 쪽 계열도 마찬가지로 좀 급하게 털려나간 경향이 있으니 급하게 급변하는 경향이 있으니 개발자 부분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요즘 시기인 듯 합니다. 네. 어, 뭐,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거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거부는 하시되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흐름은 느껴보시고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더 알아보자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